안녕하세요, 찰리브로입니다. 제가 요 근래 이 크레딧 코인 관련해서 일명 이제 CTC 코인 관련해서 간간히 이제 뉴스를 전달드리는데, 가장 최근에 또 CTC 코인이 아프리카 대륙의 한 개 국가에 확장되는 최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인에 관련해서 이제 이 소식의 라인을 형성해서 제가 스토리 라인을 말씀을 드릴 거고, 미디어에 나와 있지 않은 좀 중요한 나이지리아 국가의 포텐셜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우리가 어떤 그 이슈나 사실이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물질에 있는 본질이 있고 이면에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대중들은 CTC 코인이 막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면 일시적인 이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투자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 이면에 깔려있는 나이지리아의 국가의 본질적인 포텐셜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왜 이 코인을 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막 사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 영상의 내용은 음미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디어에 안 나와 있는 얘기들을 이제 제가 조합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이 CBDC 대표 파트너로 선정됐다. 이것도 되게 저는 굉장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요즘에 이제 인도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얼마 전까지 뭐 지금도 아직 뭐 중국의 어떤 그런 건 끝나지 않았지만, 중국, 그 다음이 지금 현재 인도, 그 다음이 아프리카 대륙 중에 나이지리아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이 글로아사는 나이지리아를 포커스에 맞춰서 여기를 중심축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펼치는 국가예요. 근데 나이지리아 국한된 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검증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증 안 된 코인들이 아직까지 되게 많거든요. 5월달 되기 전에 아마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폐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빗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코인원이라든가 업비트라든가 이런 데서 뭐 향후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어쨌건 일단 필터링 몇 개를 걸쳐가지고 확실히 검증이 끝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뉴스가 어떻게 나왔어요. 글로아 시에라리온 부통령 예방 해가지고 첫 번째 나이지리아 부통령 CBDC 관련해서 예방을 합니다. 여기 이제 글로아 오테림 대표님이, 그리고 가나 부통령님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라이베리아 대통령도 이제 예방을 했고, 가장 최근에 어저께는 시에라리온 부통령까지 예방을 합니다. CBDC 관련해서. CBDC는 개인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발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한국중앙은행에서 원화를 발행하는 것 같이 그런 거죠. 근데 그 중간자적 입장에 선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약간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과거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야 우리가 왜 이 코인의 어떤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나이지리아 CBDC 핵심 파트너 글로아 현지 부통령 명담 해가지고 3월 10일 날, 이제 지난 뉴스이긴 한데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위성 기반 ISP 솔루션도 소개했다.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ISP 사업자를. 그래야 저는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제 나이지리아,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가나였고, 세 번째가 라이베리아,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저께 이제 발표된 데가 시에라리온까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향후에 나이지리아 근접 국가들이 하나둘씩 이제 여기에 이제 같이 뭉치겠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점진적으로 저는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어찌 보면 브릭스의 하나의 축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JP모건 골드만삭스조차도 나이지리아를 더 포텐셜 잠재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에 관련해서 더 높이 평가했다라고 저희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국가가 먼저 선도적으로 CBDC에 관련해서 글로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후행해서 나이지리아보다 약소 국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글로아사에서 계획하는 것 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나이지리아냐?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 최대 나이지리아 정유시설 생산 개시. 이게 무슨 상관인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1월 16일 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산유국이 몇 개 안 돼요. 전 세계 알고 보면 대표적인 산유국엔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직 이제 종식은 안 시켰지만 이제 러시아가 있고, 응? 그리고 아랍 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몇몇 개 이제 국가들이 있죠. 미국도 이제 원유 생산국이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그 축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 대륙 중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제가 이것도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새 정유소를 100% 가동할 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된 거예요.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등의 국내 수요 전량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석유 제품의 최소 40%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유국이 되는 거죠. 정제된 석유를 수출하니까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가 더 생기는 거죠. 새까만 원유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도 급이 있는데 정유에서 가다듬어서 이제 수출하면은 더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겠죠. 여기서 일단 GDP가 상승합니다. 더 이제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립니다. 기존에는 인도였어요. 인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도를 심상치 않게 예전에 이제 2015년도 이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도가 지금 GDP, GNP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7에서 8%입니다. 자, 나이지리아는 아직까지 그만큼은 안 가요. GDP 성장률이. 근데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세계 8위 원유 수출국이면서도 정유시설이 부족해 소비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공장에서 뭔가 물건을 생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형성해서 본인들이 그 원료를 그 원유를 그 석유를 사용을 하면 어찌 될까요? 원가분이 줄어들죠. 그러면 순이익이 늘어나죠. 당연히 GDP 성장률은 잠재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소 중에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거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합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얼마 전에 2월 16일 날 참가해가지고 견해를 이제 피는데 뭐라고 이제 같이 견해를 피냐면 아프리카는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개 경제 목록을 장악하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거시경제 보고서에서 밝혔다. 여기서 대륙은 아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아시아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가 인도이고 성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입니다. 아실 거예요. 저 부가가치 제품을 지금은 중국이 인도한테 넘겼고 현재는 고부가가치 4차 산업 관련해서 고부가가치를 빼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다시 재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베일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공중파 미디어에서 보는 뉴스들이 전부가 다 클리어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블룸버그라든가 가디언이라든가 아니면 CNBC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중들한테 엉뚱한 뉴스를 간헐적으로 전달을 해요. 우리는 필터링 없이 그런 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을 보지 못하죠. 근데 어쨌건 그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여기 보면 서아프리카인데 나이지리아는 이제 서아프리카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리고 여기 2026년, 7년, 2030년 이렇게 되겠죠. 이 성장률이 2024년에 4%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올라갑니다. 후년에는 더 올라갈 거예요. 이 서아프리카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냐면 나이지리아예요. 근데 아까 정유시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2025년 정도가 돼야 이게 수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가파라집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곡선이 더 이제 올라가겠죠. 4.7이라든가 뭐 4.8이라든가. 근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경제 성장률이 4%면 뭐가 그게 빠른 거야. 인도에 비하면 보잘것없지 않냐. 근데 한번 선진국하고 한번 G7 선진국하고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선진국 잘 나와봐야 2% 이하예요. 네. 보통 서방 선진 G7 국가들 잘 나와봐. 그것도 쥐어 짜봐야 점진적으로 1%대로 떨어집니다. 서방은. 근데 브릭스는 그게 아니에요. 브릭스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네. 그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바이낸스 나이지리아에서 구금된 이거 가장 최근 거 규정 준수 책임자가 회사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게 이제 코인데스크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코인데스크하고 코인데스크를 좀 약간 중요시하는 그런 미디어 중에 이제 하나인데, 왜 요즘 들어서 이제 바이낸스하고 나이지리아 관련해서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올까?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낸스가 만약에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나이지리아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뉴스도 좀 이상해요. 나이지리아가 바이낸스 임원을 초청을 했대요. 초청했는데 아무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구금이 돼요. 그리고 뭐 탈세를 했대. 네, 뉴스가 좀 이상해. 근데 이 뉴스의 본질은 뭐냐면 바이낸스는 나이지리아에 진출하고 싶어 한다는 게 그게 뉴스의 본질입니다. 수박 겉핥기로 계속 겉돌아요. 네, 겉도는 뉴스를 계속 던집니다. 근데 돈이 될 거란 얘기예요. 네, 인구 성장률이나 나이 어린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것을 보겠죠. 진짜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아마추어 말고. 자, 이것도 이제 추가적인 사항 말씀드리고, 어쨌건 중요한 건 여기 브릭스가 앞으로 2030년까지 G7보다 극대화해서 격차를 벌이면서 성장할 거라는 거를 이미 IMF에서 오래전에 이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 아시겠지만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3월 16일 날 나온 건데, 나이지리아가 브릭스에 가입을 고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월 16일 날.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인프라망에서 일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지리아도 추가적으로 이제 브릭스, 지금 현재는 브릭스가 아니라, 브릭스는 원래 5개국인데 이게 브릭스, 제가 알기로 브릭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갈, 향후에 이제 이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발표가 나오면 이 CBDC가 어떻게 역할을 할지 또 그것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아마추어적인 감성의 어떤 이런 유튜버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면서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분이 보이지 않는 큰손이며 권력자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상에 나와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지만 이면에 있는 거는 사실 보이지 않는 큰손이며 권력자예요. 벡트에도 이분이 관여돼 있죠. 네. 벡트, 우리가 이제 많이 신경 써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커스터디 하고 있는 벡트 같은 경우도.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뭐가 있냐면 작년 2023년 6월 23일 날 이분이 급작스럽게 나이지리아를 방문합니다. 물론 이제 니제르도 방문하지만, 근데 빌 게이츠 블로그에 가면 이분의 나이지리아에 관련해서 견해가 나와 있어요. 딱 직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이제 나이지리아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게 2026년 중반에 빌 게이츠가 바라보는 나이지리아예요. 20세에서 40세 인구는 현재 약 6,200만 명, 2050년에는 1억 2,300만 명으로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과 기술을 활용하여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어떻게 인적 자본의 엄청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요렇게 해가지고 블로그에 이제 본인의 견해를 펴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돈이 전 세계에서 가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여행 목적으로 단순하게 거기 갔을까요? 코끼리 보러? 과연 그랬을까요? 이 바쁜 사람이 이득 없이? 자, 어쨌건 이분이 이제 그렇게 폈고,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발등에 떨어져야 이제 그걸 인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1, 2년 안에 이 고령화에 관련해서 심각하게 아마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률 시나리오 보시면은 기본 시나리오, 고령화, 종합대책 해가지고 종합대책을 핀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막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국가에서 정책 피는 거는 탁상 공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잖아요. 아마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걸요.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걸요. 생산을 해도 소비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어쨌건 너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같은 어떤 그런 인도 그런 데랑 우리랑 이제 반대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두려워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이제 포브스가 이거를 발표를 한 건데 2023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성장률인데 보시면은, 자, 브릭스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국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7.2%, 인디아, 인도네시아 5.3%, 그죠? 그리고 중국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3.0%, 미국이 쥐어짜서 2.1%, 자, 독일이 1.9%, 일본이 1.1%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의 약진을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가입을 하겠죠.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얘기가 물밑에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인프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선진 G7의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GDP, GNP는 빠르게 늘어나고 CBDC 유통은 생각보다 빠르게 유통되면서 파이를 엄청나게 키우지 않을까.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글로아사죠. 글로아사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CTC 코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CTC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펀디엑스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펀디엑스가 막 40% 폭등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코인들은 아무리 뭐 근거값이 있고 좋은 코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막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코인도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잠재적으로. 뭐 다양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CBDC 파트너 발표하는 거 말고도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CTC 코인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하셨으면 막 이렇게 부안해동하시고 막 이러시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시면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본질의 가치를 보시면은 조금 더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